어떤 이념과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입니다.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군지를 하고 있어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를 겨냥해서 연일 친일 국방 공세를 벌여왔던 이재명 대표. 행보에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보시면요. 자, 금리 인상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면서 정부를 향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세 이 친일 국방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얘기도 뒤늦게 확인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고 갑자기 이렇게 친일 국방 얘기는 쏙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예, 친일 국방 이야기는 이제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시간적 효용이 끝이 났죠. 아, 이미 그래요? 훈련도 끝이 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친일 국방 이야기를 꺼내서 자위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충분히 높아졌고, 네. 그리고 여권 일각의 그런 친일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다 거뒀다고 봅니다. 네. 이제 민생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처럼 민생은 언제나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주장해서 국민들의 삶을 걱정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이제 그 핵심에 지금 가장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국가적으로도 위기로 느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것과 관련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이럴 때 국회에서 일당이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근데 야당 대표가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중에 보면 우리 한국 전기차의 수출을 좀 불리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래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서한은 미국에다 보냈는데 답장은 국민들한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즉 국내 정치를 향한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야당 대표가 미국 대통령한테 그런 편지 보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답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서한을 보냈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의 어떤 관계, 지금까지 해온 외교적 성과가 미흡하니 나라도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국내 정치형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민생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시장님께서 지금 이 친일 국방은 시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쑥 들어간 것이지 갑자기 필요 없어져서 없애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친일 국방 얘기하다 보면 이 한반도 위협의 원인이 북한이 아니라 현 정부에 있다라고 강조를 해봤자 역풍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여당의 해석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이 야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문제점 예측됐던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기본에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즉 친일 국방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략을 짰다가 그것이 별로 여론의 호응을 얻지 않으니까 다시 민생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대표 처음 될 때는 민생 말씀하셨는데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야당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큰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민생을 초반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던 민생에 다시 전념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너무나 당연하죠. 민생은 기본이고 언제나 주장하는 내용이고 또 현안에 따라서 긴급 현안이 있을 때는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또 일당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을 한 것이 이게 사법 리스크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이거 한다고 사법 리스크가 숨겨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법적 잣대는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 이런 정치적 이슈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법적 이슈를 덮기 위한 행보다라는 비난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법적 리스크가 있죠. 실제로 많은 증거들이 자꾸 속속 드러나는데 그게 뭐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를 정치 장사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압도적인 전력을 북한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